네, 감사합니다. 인스페이스의 최명진 대표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이 상용 목적으로 첫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2022년 5월 26일 날 세종 1호가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세종 2호가 작년 6월 24일에 발사됐고 세종 3호가 올해 3월 31일 날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세종 4호는 작년 누리호 4차 발사 때 우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4기의 초성 위성을 발사했고 현재 2호, 3호, 4호의 3개의 군지 위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해외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가나의 코카 농장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중남미 강산 모니터링, 그리고 동남아 대형 농장 관리 등의 POC와 영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내의 상황입니다. 이제 위성 영상 활용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 수요처인 정부기관이 여전히 해외 위성 영상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장도 저희가 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부기관이 좀 마중물 역할을 해주신다면은 저희 같은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외 사업을 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 위성을 한 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기업이 직접 쏘아 올려서 위성의 정보를 적극 활용해 주는 것이 뉴스페이스에 걸맞는 정책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아서 그 영상 구매를 주로 국정원이 하나요? 아니면 다른 산업부 뭐 이런 데서도 하나요? 예, 국정원에서도 하고 국방부에서도 하고 예,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국내에 물론 이게 품질 검증을 해봐야 되긴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일들이 왜 벌어지죠? 똑같은 조건이면 국내 기업 걸 사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주항공 청장님이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우리 국방 목적이나 이런 데는 이제 우리 수요처나 국방부나 자체 위성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영상을 통해서 필요한 영상들. 지금 문제는 아니 외국 영상을 사지 말고 국내 영상을 사달라 이 말인데 왜 국내 영상 활용하는 거 아니고 필요 없는 거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외 영상 외국 기업들 영상을 사는데 국내 영상이 그게 모자라지 않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네. 더 길게 말고 딴 얘기 말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각 수요 부처들이 정부 부처들이 자기 위성을 쏘아 올려서 영상을 받는 구조로 돼 있고 일부 이제 해외 영상 해상도나 자꾸 얘기가 옆으로 자꾸 셉니다. 네네. 아니 자체 조달하는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왜 동일한 조건이면 국내산을 사는 게 원리적으로 맞는데 우리가 지금 R&D 예산 이런 것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동일한 조건의 영상이라면 국내산을 사는 게 맞는데 왜 외국 거를 사고 있냐? 뭐 외국 걸 안 사고 있다면 할 말 없는데 사고 있다면 품질 비교를 해봐야 되고 품질 비교를 해봤는데 안 해봤다면 그것도 문제고 해봤는데도 해봤더니 뭐 국내가 좀 나쁘더라.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그 특정 사안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정부 행정의 일반 원칙에 관한 것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 외제 조화했잖아요. 그리고 뭐 오랫동안 했으니까 검증됐다 이런 기준도 있고 그냥 혹시 새 거 썼다가 문제 생기면 문책하고 감사원이 뭐 감사하고 이러니까 안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 실상을 네.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지금 수요처에서 영상의 그 퀄리티나 해상도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 청에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성 제작이 민간 역량이 커져가기 때문에 민간 영상을 국내 수요기관들이 구매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지금 군이나 수요처에서도 그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해상도 같은 부분을 비교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사장 대표께서 어느 그 회사의 그 영상의 해상도라든가 품질을 확인해보고 그 아직 비교를 못 해봐서 그런 거예요? 아직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업체는 열심히 이제 외국 영상보다 낫다는 걸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네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찰 위성 같은 경우는 초고해상도 위성을 쓰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5m급의 초소규 위성입니다. 5m급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필요 없다고 하는 게 국정원 입장인데? 과학용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5m짜리예요? 예, 5m급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걸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5m급 위성 영상 사진을 해외에서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
영상에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해상도가 이제 5m 값이 필요 있고 이제 0.30cm급이 필요하긴 한데 여기서는 일정 용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AI 기술의 분석을 통해서도 활용 가치가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수요처는 고해상도 영상을 현재 그러니까 원하고 있는 우리가 상황입니다. 지금 자꾸 얘기를 언제나 하면 좀 집중해서 쟁점을 단순화하는 게 좋잖아요. 지금 여기는 5m 얘기하는 거예요. 5m짜리를 정부가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외국 영상을 사고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일단. 예, 사고 5m짜리 해외 영상을 삽니까? 예, 그 사고 정부 있습니다. 부처에서? 사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말인데. 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사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여기는 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우주청에서는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 잠깐 말씀드리면 5m급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위성 기업들이 위성수가 정말 많아서 해상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찍을 수 있어서 선택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국내 상용 기업들은 저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위성수가 적어서 이제 충분히 영상을 자주 찍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에서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국가안보 목적에서 필요로 하신 다양한 고해상도 위성은 국내 기업들 위성을 선택했고 계약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위성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업체에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지적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지금 얘기는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촬영 간격이 너무 뜸뜸해서 멀어서 예. 많이 안 찍으니까 네. 그런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민간인데도 정부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저희가- 저희 그 고해상도 일단 같은 경우 업체 얘기 먼저 예, 들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벌써 4개의 위성을 띄웠고 네. 그 2호, 3호, 4호가 지금 군집 지금 여기서 지금 전태균 선생이 얘기하는 거의 문제는 해결됐다. 예, 플래닛 랩스 같은 경우는 100기 이상이 올라가 있지만은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한 번에 100기를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중에 충분히 올리면 간격이 많이 좁아지면 그때는 유용하겠네요. 훨씬 유용합니다. 그때 사겠지 그러면. 일단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림위성이 아직 발사가 안 됐는데 5m급입니다. 5m급이고 저희 위성이 똑같은 5m 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분광 해상도가 더 높습니다. 더 밴드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직도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기 서로 판단이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설명했을 거고 정부 기관에서는 이제 채택을 안 한 거고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 충분히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저렇게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죠. 앞으로 정부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 소통을 좀 잘하십시오. 아직 소명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 저기서는 살 수 있는데도 안 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업체 혹시 미워하지 말고 정당한 문제 제기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위성사업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민간을 하겠습니다. 활용하는 건 좋은데 왜 해외 걸 하냐? 가능하면 국내 걸 해줘야 국내 기업들이 크지 이 말이잖아요. 네. 그 고해상도 민간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그 구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걸 구매하고 있어요. 이 같이 위성 자체도 그 위성을 국내 위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설명을 잘하도록 하시고 채택 못하면 해명이나 설명도 서로 잘하고 그러십시오. 이게 이제 민관 간의 협업이 잘 충분하게 되고 있지는 않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최 대표님은 다 오해가 풀리셨죠? 알겠습니다. 네. 오해는 아직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어요. 네. 이 발주처에 말씀 주신 것처럼 발주처의 니즈와 또 업체 간의 소통이 잘 돼서 오해가 잘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또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앞에 계신 첫 번째 열에. 네. 한국하면 좋습니다. 5월 달에도 뵙고 또 뵙습니다.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 밀착 경임인서도 신속하게 해결해 준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회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조선 관계에 LNG 캐리어 2차 방벽 100%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저희 회사 본업은 탄소 섬유를 이용한 중간재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포츠 용품에서 80년대, 90년대에는 전 세계 한 60%도 하고
70%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건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항공이나 우주 쪽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연과 한 8년 전부터 항공기 소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요 몇 달 전에 대한항공에서 무인기 1호기가 출고되었습니다. 저희들 항공기 소재는 그 민항기의 최신형인 A350이나 380이나 787에 쓰이는 것을 토대로 해서 국가연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같이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연에서 개발할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제일 좋다는 걸 가지고 벤치마킹을 했죠. 근데 저희들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좀 더 잘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안했고 1단계에서는 국가연에서 하는 것과 저희들이 하는 것을 같이 동시에 했고 그러면서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해가지고 저희들께 입증이 돼서 저희들과 바꿔 타줬다는 게 첫 번째 국가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즘은 무인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자파 차폐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페인트를 바르는 게 아니고 이제 소재 자체가 그걸로 채택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거느리고 싶은 거는 그래 개발했던 게 우리 KF-21에서는 쓰고 싶으나 거기에 꼬리 날개를 3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카이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시험하려고 하면은 꼬리 날개 하나만 하더라도 200~3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기연에서 이 과제를 채택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분담금이 너무 커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들 그 소재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전시해서 내니까 유럽에 있는 모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소재를 사겠다, 부품을 사겠다 하면서 지금 현재 소재 개발, 부품 개발까지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비용을 대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들 쪽에 쓰는 건 대부분 다 전략물자들입니다. 전략물자는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상대국에 수출한 국가에 엑스포트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엑스포트 라이선스가 없는 걸 가장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국에 사는 걸 가장 좋아하고 두 번째는 엑스포트 라이선스가 하나짜리를 좋아합니다. 그 국가에서 하면 되니까. 이번에 개발한 거는 순수 국산입니다. 효성에서 탄소 섬유를 제공하고 국토화학에서 그에 쓰이는 수지를 제공하고 해서 저희들이 중간재를 만들어내고 비행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비행기 꼬리 날개 3개 정도는 만들어 봐야 되는데 저희들 한 대 팔아봤자 몇천만 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 70억, 8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국기에는 또 여기에 200억 정도 되는 거에 민간업체 분담금 비율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에다 수출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중견기업이니까 중소기업을 통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K방사 내가지고 수출 물량이 늘어나니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에 올라간 방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할 때 절충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입할 때 약 한 60% 정도 사가라 그렇게 하는데 국내에 보면 연합정밀이라든지 휴니드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중소기업에서 어느 날 갑자기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자, 절충교육을 하는데 중소기업은 300%를 방사청에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견 대기업들은 150%를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중소기업을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경과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그 중소기업은 1,000원까지가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은 1,000원부터 4조까지입니다. 대기업은 4조 이상이고 그렇다면은
중소기업에서 다들 중기업으로 넘어가기 싫어하는 거 그 아니겠습니까? 피터벤처군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5천억이 되든 1조가 되든 해서 300%가 250% 내려가고 또 그런 과정도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것이긴 한데. 예,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부가 감사합니다. 이게 졸업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중소기업을. 그래서 이 좀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를 등지고 계신 분들, 제가 너무나 편향되게 보이는 분들만 지적을 한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앞에 계신 분 중에 김영준 의장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파블로 의장,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달에 이 자리에서 제가 대통령님께 방산 드론과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렸을 때, 제 의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따뜻한 박수로 또 큰 격려를 보내주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실 그 이후 여러 정부 부처에서 저희 혁신 기업들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바로 지난주에 저희 파블로 항공은 북극 현지에서 실제 군집 드론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나토를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국방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 6회에 걸친 시간 동안 엄청난 한화와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대통령님과 정부에 관심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간 기업의 첨단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북극 현장에서 당당히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현대전은 드론과 AI, 소프트웨어에 결합된 자율형 군집 시스템이 승패를 가르는 신안보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지기 위해 짧게 세 가지를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성능 하드웨어 중심에서 육해공 전체를 아우르는 AI 기반 다영역 군집 운용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기술 패권국들이 주목하는 군집 기술은 단순히 공중을 날아다니는 드론에만 국한되지 않고 육상의 무인 로봇, 해상의 무인 수상전과 잠수선까지 전 영역의 모빌리티를 하나의 자율 인공지능으로 유기적으로 윤동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영역 군집 제어 AI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을 국가 전략 핵심 과제로 지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혁신 기업들이 글로벌 국방 무대를 즉각 진입할 수 있도록 해외 국방 표준 인증 획득을 위한 범부처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가 북극에서 확인한 것은 전 세계 국방 시장이 미 국방부의 무인 체계 연동 표준이나 나토의 스타리악 4586 같은 글로벌 표준 호환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 중소나 중견기업들이 이러한 글로벌 국방 표준 인증을 독자적으로 획득하기에는 비용과 정보의 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글로벌 동맹국들의 국방 체계에 즉시 수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해외 인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외교적, 제도적 창구를 지원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존의 상용 드론 특구들을 뛰어넘어서 육해공 무인 체계를 동시에 실증할 수 있는 대규모 다영역 안보 특구를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해 주신 대규모 방산 펀드와 공공 투자적 대책은 혁신 기업들의 강력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소중한 자본이 기술 고도화로 직결되려면 국내에서는 하늘, 땅, 바다를 하나로 묶어서 수백 대의 이기적 모빌리티를 전파 규제나 공역의 제한 없이 동시에 굴릴 수 있는 통합 실증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민간 위주의 기존 드론 특구 패러다임을 넘어 전술 통신망 응동이나 재밍 등 안보 기술을 상시 검증할 수 있는 국방 특화형 대규모 실증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면 대한민국 안보 산업의 성장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입니다. 대통령님, 지난 1월 달에 저희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전폭적인 관심을 보장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지난주 북극이라는 거친 환경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당당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신안보 강국의 비전에 발맞추어서 저희 파블로 항공 역시 독보적인 군집 AI 기술로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글로벌 방산 시장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기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도 개선에 대한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에 아까 손 드셨던 그 지니어스 이동범 대표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언스 대표이사 이동범입니다. 모두 발언 시 대통령님께서 우리의 분단 국가의 현실, 그 질곡, 위기가
어쩌면 현재의 그 방산 산업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똑같은 케이스가 사이버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그 국가 배후 세력인 해킹그룹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고 그 가장 정교한 공격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미국, 이스라엘,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국내 보안 솔루션들이 이런 것들을 방어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보안 솔루션들은 그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된 사이버 전장에서 검증된 그런 보안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방산 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인데 사실은 이 사이버 보안 영역은 전부 다 중소기업이 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연결고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는 K방산과 K-시큐리티를 결합한 어떤 수출 주도형 패키지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 수출 시에 그 요즘에 그 자체 무기를 보호하는 그런 사이버 기술들이 필요하니까 그것들을 국내 기술을 내장해서 수출한다든가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한다든가 또 방산 수입국 들의 대부분이 이제 그 무기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적대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 역량들을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무기 계약 시에 우리가 그 사실 국가정보원부터 키사부터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국가적인 그 사이버 대응 능력들을 굉장히 많이 길러왔거든요. 이것들을 저희 K-시큐리티를 같이 구축해주는 패키지로 같이 무기와 같이 그러니까 기존의 단순 무기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무기 판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이버 시큐리티까지 같이 운영센터까지 같이 판매하는 그런 모델이 좀 장기적으로 사이버 시큐리티도 살고 K 방산의 미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이 워낙 이제 중소기업 위주이다 보니까 한계점을 말씀해 주셨고 이따가 또 관계기관, 정부기관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저기 첫 번째 줄에 계신 권병현 사장님이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성현 대표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픈엣지는 그 AI 반도체를 위한 그 설계에 필요하고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IP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2022년 9월에 이제 상장을 해서 코스닥에서 상장 회사로 이제 잘 성장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이제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 잘 도움을 받아서 꾸준히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공급망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공급망이라고 하면 사실 물리적인 공급망을 이제 많이 생각하시죠. 그 예전에 이제 한일 갈등이 있었을 때 소부장 관련된 공급망이라든지, 근데 사실 그런 이제 물리적인 공급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AI 반도체를 이제 개발할 때 보면 실제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이제 반도체 IP라는 것들이 있고 또는 이제 그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설계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그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R&D 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뭐 K-on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죠. 뭐 로봇이나 드론이나 이런 이제 제품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공급망은 반도체 칩이 보일 것 같습니다. 뭐 진영의 반도체가 됐든 어떤 칩이 됐든. 근데 사실 그 칩을 개발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뒤에 또 더 굉장히 중요한 깊은 공급망들이 또 있습니다. 반도체 IP가 이제 그런 공급망 중에 하나가 되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결국 그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K-on 디바이스 과제 예를 들면 여기에 한 1,000억 정도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 그 1,000억 원 중에 절반 이상이 아마 이제 외산 IP를 구입하는 데 활용이 될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의 그 크기라는 것은 결국 대체 불가능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큰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반도체 IP라는 그 설계 뒤에 숨어 있는 진영의 반도체 개발의 뒤에 숨어 있는 그런 공급망 관점에서 이런 이제 반도체 IP에 대한 회사에 대한 육성 쪽도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부탁드리는 거는 K-on 디바이스 과제가 많이 진행이 되니까 저희도 이제 IP 업체로서는 설계업체, 칩업체한테 공급하면서 낙수 효과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칩을 개발한 시점에서 사용하는 IP는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고 검증이 완료된 IP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IP를 쓰는 이유는
직개발할 때 이제 실패 위험을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미 다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검증이 된 IP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IP 회사 입장에서는 IP를 개발할 때 최소한 2년, 3년 정도의 선행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선행 개발에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자금 규모나 이런 것들이 또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관심과 그리고 이제 반도체 IP R&D 과제에 대한 꾸준한 지원, 게다가 이제 특히나 국방 쪽에서 보면 지능형 반도체라는 게 전략자산이잖아요. 전략자산 뒤에 있는 그 칩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그 뒤에는 궁금한 있는 업체들도 여전히 중요한 전략자산의 하나로 잘 좀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신가요? 자, 제가 메모를 쭉 해봤는데 주로 건의사항 내용들을 보면 이제 시장 진입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퍼스트 바이어, 첫 구매자가 됐으면 좋겠다. 또 테스트 베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패스트 페일, 얼마나 빨리 실천하고 실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이슈, 또 제도 개선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규제 인증, 해외 인증에 대한 부분인데 또 정부 기관과 관계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좀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예, 방위사업청장입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된 질문에 매우 집중적으로 많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소통에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기술혁신촉진법에 이미 성실수행 실패에 관한 그 감면 조항들이 있고 그걸 저희 사업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이미 반영 여기 하고 있기도 하는데 그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제기된 것처럼 신속 조달, 실증, 전략 투자, 수출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발제와 많이 겹치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저희 방위사업청의 기존 정책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망라해서 설명을 드리면 소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신속 조달 체계와 관련해서 방위사업청은 기존에도 특정 조건 아래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거나 착중도급 선지급을 한다거나 협약을 통해서 성실수행 실패를 허용하는 등의 한국형 OTA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속 시범 사업과 현존 전력 극대화 사업을 통해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도 있고요.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주요 무기 획득에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사업을 어렵게 수주하더라도 연결이 잘 안 돼서 매출 발생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해서 이런 건 여전히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드론, 로봇 등 첨단 전력을 신속 조달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내에 국방 첨단 전력 사업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 법에는 일정 규모의 획득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끼리만 경쟁을 하는 중기 트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기 참여 사업이 매출로 반드시 연결되도록 소요 연계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일괄 완성형 소요 외에도 임무형 소요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임무형 소요 또는 공모형 소요와 관련 해서는 군이 최소 필요 조건의 임무만 제시를 하면 임무 성능 해법에 대해서는 업체와 경쟁적 대화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빠르게 진화하는 첨단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방법도 발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애자일 방식을 도입해서 최소 기능품을 우선 전력화한 후에 반복 성능 개선을 통해서 최고 성능을 달성하는 그런 방식의 개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이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안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체계 안정성은 반드시 확보해서 사용자인 군의 생명 안전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증 지원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방위사업청이 이미 군 실증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군 시험장에서 전투 실험, 체계 적합성 시험 등을 통해서 중기 우수 제품에 대한 군 실사용 경험을 확보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를 내년에는 2배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전략적 투자 여기와 관련해서도 방위사업청이 이미 운용 중인 5,900억 원 규모의 방산혁신기술펀드와 K방산 수출펀드 규모도 지속해서 확대하도록 하겠고요. 재경부가 주관하는 국민성장펀드 전략수출기금의 방산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수출 지원 관련해서도 절충 교역을 고리로 해서 글로벌 체계 기업에 우리 중소기업이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걸 GVC 30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의 규모도 키워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을 위한 개조 사업이나 실증 인증 지원, 그리고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 활동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 과정 속에서 해외 표준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나토 표준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돼서 나토와 정책 협의도 여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딜레마는 저희 방산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상대편들이 저희를 견제하는 것도 점점 커져서 표준에 참여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지만 진입 저항도 상당히 있는 편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중견기업의 상대적인 불이익에 관한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 이해하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시장 진입과 제도 개선 관련해서 워낙 또 건의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성장 지원이나 제도 개선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면, 네, 부총리님. 예, 지금 아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면서 이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기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블로 항공에서 국가 군직 기술을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선정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혁신 기업이 조달을 과거 같은 어떤 그런 정의화된 조달을 벗어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은 또 하고, 그 단계를 또 넘어가서 실패하더라도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 계약을 통해서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 조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조 2,500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물품도 한 2,700개 정도인데 저희들 대통령 임기 내에 3조 원 그리고 한 5천 개 이상으로 이렇게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기술을 개발해 주시면은 저희들하고 협의하시면은 최대한 하여튼 혁신 기술로 지정이 되고 또 지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분의 대표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말씀 주시죠. 네, 파블로 항공 김 부장님께서 글로벌 수출 실증 지원 확대와 단약 표준화, 그리고 테스트베드 구축, 소위 말하는 드론 특구를 말씀하셨는데, 탄약 드론 표준화를 위해서 우리가 중소업체도 군용 드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승진 시험장이랄지 이런 시험장들은 주말에
주말에 거기서 여러 가지 그 개방을 해서 민간의 실증 그 기회를 확대하고 또 해외 훈련장도 우방국과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수출 기반을 좀 넓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문제 없으신가요? 네, 말씀 주시죠. 예, 오정웅 청장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옆에 계신 전태균 대표께서 국가의 위성 데이터를 전폭 지원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발표에서도 올해 금년 8월부터 6만 장의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광학 위성 영상입니다. 그 외에 이제 레이더 영상도 있는데 그것도 준비되는 대로 대폭적으로 개방을 해서 이 그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해서 기술 고도화를 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스페이스 대표님께서 아까 우주 관련해서 초소형 위성을 만들고 계시는데 실패에 대한 부담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주 위성이 이제 대량 생산 시대로 가면서 되게 초소형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 값과 경제성을 추구합니다. 경제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우주급 부품하고 이제 상용 부품이 가격이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주 환경에 방사선에서도 고장이 나지 않을 정도 테스트를 해야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적게 하고 고장 나면 버리고 새로 올린다는 개념으로 갑니다. 국가 위성들도 최근에 수십 기를 올리는 일명 군지 위성이라는 것을 올리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장 날 확률을 안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군지 위성의 구조는 한두 개가 고장 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적으로 작동하게 하자. 라고 하는 원칙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급 부분에서 실제 계약하고 조달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하나의 숙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성 산업의 아까 주요 전략 자산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중요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들을 별도로 좀 관리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올려가는데 좀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없으시면 아마 20분의 대표님께서 많은 의견들을 또 서면 의견서로 주셨기 때문에 또 각 부처에서 꼼꼼하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